돈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하루짜리 단기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휘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증권사들이 단기채 시장으로 몰린다 한다는 게 일단 단기에 갚아야 하더라도 일단 빌리고 보자. 좀 이런 심리로 좀 해석이 됩니다.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증권사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이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당장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높은 금리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증권사들은 금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CP나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단기 사채 발행액은 지난달 2,500억 원에서 이달 5,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른 일부 증권사들의 단기 사채 발행액 역시 최근 3개월간 급증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차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환을 실패하게 되면 증권사들은 발행 물량을 자체 매입해야 됩니다. 정부가 자금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채까지 내놨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자금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CP 금리가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CP 금리 상승은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이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어음, CP도 기업들 발행이 몰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시중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P를 기존보다 금리를 2배 높여서 발행해도 팔리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단기 자금 시장은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데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원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6일 기준 91일물 CP 금리는 5.24%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특히 CD 금리와의 차이가 130bp나 벌어졌습니다. CP와 CD 금리의 차이는 단기 자금 조달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이가 벌어질수록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 금리 차이가 약 100bp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회사채 시장 미매각률은 무려 33%를 기록했고 비우량채뿐만 아니라 우량채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하루짜리 전자단기 사채를 6%대 금리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문제는 시장 금리가 내년 초까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자금 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에는 5.4%까지 올립니다.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규모에는 못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이 개입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짧게 빌리는 돈들도 금리가 이렇게나 오르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5% 이상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재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 기자, 증권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증권사들은 이 단기 차입금 한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네. 단기 차입금은 보통 기업들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때 활용이 되는데요. 단기 차입금 한도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CP 발행 한도를 5천억 원 늘렸고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를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도 각각 3천억 원, 800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실제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한도만 늘린 이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유동성 위기라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채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기 전부터 이미 차입 한도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7월 하나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차입 한도를 한 차례 증액한 바 있습니다. 6월에도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기 차입금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권 시장 상황만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이제 50조 투입하고 나서도 사실 유동성 문제가 그렇게 크게 해결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국채 시장이야 투자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이 아직도 폭탄으로 남아있다. 리파이낸싱을 할 때 금리가 전에는 한 6% 정도 내외 있는데 지금 한 1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단기채들이 유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여전차라든지 뭐 전단체들은 거의 지금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심화돼 있고요. 이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은 부정하고는 있지만 단기 차익금 한도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정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이 발행어음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단기 자본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형 증권사 중에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4곳입니다. 이들의 최근 발행어음 잔액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상반기 자기자본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은 20조 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14조 원, KB증권은 10조 원가량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발행어음의 상품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연 5%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높은 금리로 발행어음을 내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어음하고 발행어음이 어떻게 다른 개념이죠? CP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자금 도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인데요. 신용 상태만 양호하다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어음인데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상품을 말합니다. 둘 다 단기 상품이긴 한데 예. 증권사들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발행어음이군요.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렇게 4군데만 가능한데요. 살펴보니까 대형사들의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이 발행어음 소진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한 발행어음을 찍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사들도 여유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들이 발행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보통 잘 없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발행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최근에 구조조정 소식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권사 취재 결과 중소형 증권사들은 CP와 전단체 발행으로 버티는 한편 비용을 줄이고 돈이 될 만한 자산을 처분하면서 자금 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이 CP나 전단체를 통해서 자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자산을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아서 ETF나 펀드 상품 같이 보유 자산을 다 갖다 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면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과 채권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가격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 시장 경색의 실적 악화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리서치와 IB 등 인력을 감축하는 곳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가 거의 지금 200조 원 가까이 뭐 자금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증권사들 체감 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안전한 상황 같지가 않은데요. 왜 그런 네. 겁니까? 이 증권사들 상황을 살펴보면 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이 PF, ABCP 매입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이달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중소형사들은 기금 조성에 따라서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자칫 증권사 자금 현황이 부실하다는 것처럼 이 시장에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실효성 측면에서도 CP 만기 상환 때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즉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은 아무래도 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지 않으려는 그런 발언 정도로 풀이가 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증권사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오는 21일 이후에 상당수 증권사들이 정부 지원을 신청해서 해소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금 경색 문제가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그 이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찬희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